2017년 9월 하이퐁의 간척지에 첫 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개월 뒤 그 자리에서 자동차가 굴러나왔습니다. 완성차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업계에서는 보통 3년에서 5년을 말합니다. 빈페스트는 그것을 21개월에 했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 이 회사를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의 에피소드들은 제가 직접 잰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편은 다릅니다. 저는 빈페스트에 대한 1차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번 편의 숫자는 전부 회사 공시와 공개 자료입니다. 제가 얹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호치민에서 11년째 사업하면서 거리에서 직접 본 장면들입니다. 측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이 차이를 숨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빈페스트는 자동차 회사일까요? 한국에서 빈페스트를 다루는 콘텐츠는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곧 망한다, 아니면 베트남의 기적이다. 저는 둘 다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자본 구조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빈페스트의 모기업은 빈그룹입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고 아파트의 빈홈즈, 미조트의 빈펄, 유통과 병원과 학교까지 사실상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짓는 회사입니다. 그 그룹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차를 팔아 돈을 벌려는 회사인가? 아니면 차를 매개로 더 큰 무언가를 지으려는 회사인가? 이 질문을 잡고 가면 오늘 나올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전개를 시간순으로 짓겠습니다. 2017년 설립, 2019년 6월 양산 시작. 앞서 말씀드린 21개월입니다. 처음에는 휘발유차였습니다. 독일과 미국 브랜드의 플랫폼을 라이선스로 빌려와 세단과 SUV, 소형차를 냈고 베트남 매수에서 실제로 팔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팔린 것과 남는 것은 다릅니다. 내연기관 시절에도 이 회사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플랫폼 라이선스 비용이 나갔고 엔진과 변속기라는 100년 축적된 기술에 판에서 후발주자가 원가로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내연기관 전면 중단은 흔히 말하듯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가운 손익계산에 가깝습니다. 기존 판에서는 계속 로열티를 내면서 계속 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전기차는 부품 수가 훨씬 적어 제조 난이도가 낮고 남의 플랫폼에 낼 비용이 없으며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다. 게다가 충전, 택시, 아파트, 그룹이 이미 가진 생태계와 묶을 수 있다. 창업 5년차 회사가 매출이 나오던 제품군을 끄는 이유는 그 매출이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에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해서 한때 시가총액이 포드와 GM을 합친 것보다 커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유통 주식이 극히 적어서 생긴 왜곡이었고 주가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만 이 사건이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빈페스트라는 이름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등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장의 의미는 다음 편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여기서 제 렌즈를 하나 얹겠습니다. 요즘 호치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빈페스트 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찾아봐야 보였는데 지금은 신호대기 한 번에 몇 대씩 걸립니다. 마케팅도 공격적입니다. 조용한 세일즈가 아니라 물량전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센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 공시 숫자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렇습니다. 2025년 글로벌 인도 19만 7천 대, 전년에 2배가 넘습니다. 베트남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4년 약 22%에서 2025년 약 36%로 올랐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5만 8천 대로 61% 성장, 두 바퀴는 더 가파릅니다. 2025년 전기 오토바이 40만 대, 전년에 5.7배, 올해 1분기에도 14만 3천 대, 플러스 219%입니다. 거리에서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량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할 층이 하나 있습니다. 초록택시, 싼 SM입니다. 창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세운 별도 법인이고 빈페스트 차를 대량 구매해 택시로 굴립니다.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라 장부상 판매로 잡히지만 돈이 그룹 울타리 안에서 도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시된 관계사 비중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2023년에는 인도량의 대부분이 이쪽이었습니다. 사실상 싼 SM이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2024년 28%, 2025년 연간 약 27%. 다만 분기별로 출렁입니다. 소매가
잘 붙은 분기에는 13%까지 내려오고 법인용 그린 시리즈가 몰린 작년 4분기에는 3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륜차 인도의 4분의 1 안팎은 여전히 울타리 안 물량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울타리 밖 실판매입니다. 반대로 오토바이는 관계사 비중이 1% 미만, 이쪽은 거의 전부 소매 실수요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본 승용차 중 일부는 회사가 회사에 판 차였고 오토바이는 시장이 산 차였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 없이 인도량 그래프만 보여드리는 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층을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렌즈입니다. 요즘 호치민을 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보이고 제가 자주 지나는 2군 쪽에도 있고 시외로 나가는 길에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를 통째로 빼서 충전된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소형 스테이션입니다. 주유소가 아니라 자판기 캐비닛처럼 생겼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캐비닛이 어느 회사 것인지 결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빈페스트 계열의 충전 인프라 회사 V그린이 올해 1월까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4,500개를 설치했고 목표는 45,000개입니다. 45,000이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전국 주유소 수의 약 1.5배입니다. 교환 비용은 회당 9,000동, 우리 돈으로 500원 남짓입니다. 참고로 이 판에는 빈페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셀렉스라는 로컬 업체가 배달기사 시장에 먼저 스테이션을 깔았고 혼다도 올해부터 딜러망에서 배터리 교환을 시작합니다. 제가 본 캐비닛이 어느 회사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 회사가 동시에 같은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충전망의 V그린, 택시의 싼 SM, 여기에 딜러망 확장까지. 이 회사는 차를 만들어 파는 데서 멈추지 않고 차가 굴러갈 도시 인프라를 통째로 깔고 있습니다. 관계사 물량을 비판적으로 분리해드렸지만 뒤지고 보면 같은 구조가 이 회사의 설계이기도 합니다. 택시 법인이 초기 물량을 받아주고 그 택시가 거리에서 광고판이 되고 충전망이 깔리니 개인이 사도 불편이 없는 순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를 팔아 돈을 버는 회사인가? 차를 입구로 생태계를 짓는 회사인가? 지금까지의 전개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홍보 영상이 됩니다. 장부를 열겠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크고 있습니다. 2024년 18억 달러에서 2025년 36억 달러로 1년에 2배. 문제는 적자도 같이 큰다는 겁니다. 2024년 순손실 약 32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도 분기마다 7억에서 15억 달러대의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11억 달러. 차를 팔수록 손실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럼 나아지고는 있는가? 여기가 이 회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공시한 매출 총이익률은 2024년 마이너스 57%에서 2025년 마이너스 43%로 좁혀졌습니다. 무료 충전 프로그램 같은 일회성 항목을 빼면 마이너스 24%까지 좁혀진다는 게 회사 설명입니다. 실제로 부품 원가를 모델당 두 자릿수 %씩 깎아온 기록도 있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공시 마진은 마이너스 73.6%로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무료 충전 연장에 1억 9천만 달러를 한 번에 반영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준으로는 개선, 공시 기준으로는 악화, 실질이 좋아지는 건지 회계 프레임의 문제인지를 두고 시장의 평가가 갈립니다. 주가가 최근 한 달 24% 빠진 것도 이 논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를 메우는 돈은 어디서 옵니까? 공시에 나옵니다. 창업자가 개인 재산에서 21억 달러 무상 지원을 약정해 집행 중이고 빈그룹은 33억 달러 대출을 지분으로 바꿔줬고 별도 신용 한도도 열어뒀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회사가 말하는 가용 유동성 26억 달러의 속을 보면 진짜 현금은 2억 달러 남짓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빈그룹 신용 한도와 창업자 지원 자녀분입니다. 즉, 이 회사의 산소통은 시장이 아니라 그룹과 창업자 개인입니다. 회사의 계획도 공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전기차 30만 대, 작년에 1.5배, 오토바이는 작년에 2.5배 이상, 하반기에 원가를 더 깎은 차세대 모델을 내고 규모로 손익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다만 흑자 전환 시점은 중기라고만 할 뿐 연도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사의 주장이고 검증은 시간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리에서는 차가 늘고 장부에서는 손실이 늘고 그 사이를 창업자와 그룹의 돈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언제까지
어떤 구조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서가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쌓이는지, 빈 그룹의 주주인지, 나스닥의 투자자인지, 그것이 다음 편의 주제입니다. 이번 편에서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숫자만 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11년째 사업하고 있는 싸이공 강 대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싸이공에서 뵙겠습니다.